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등의 기술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 분위기 정말 미묘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배터리 폐기물 수출 제한하고 중국산 인버터랑 로봇까지 규제하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지형이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한국 소재 업체들, 특히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갖춘 에코프로 같은 곳이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주목받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5,500대까지 밀렸다가 오늘 장중 6,600선을 넘나들며 18%대 급등세를 보였어요.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몰렸죠.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실적 호조와 반도체 반등이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영향이 큽니다. 7월 한 달 동안 거의 30% 가까이 빠졌던 과매도 구간을 빠르게 메우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아요.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전체 시장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1998년에 대기오염 방지 소재로 출발한 회사인데 지금은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성장한 지주회사입니다. 핵심은 에코프로 BM이에요. 하이니켈 NCA, NCM,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이죠.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성능과 원가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거든요. 에코프로의 진짜 강점은 포항에 구축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입니다.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회수하고 전구체를 만들고 최종 양극재까지 한 단지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예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덜 휘둘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경 사업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배터리 소재 쪽 비중이 훨씬 커졌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를 수직으로 통합해서 만드는 회사라고 말이죠. 이 구조가 앞으로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뉴스와 이슈를 좀 자세히 풀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블랙록이 에코프로 지분을 5%까지 늘린 겁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5천억 원 규모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메시지를 주죠. 동시에 에코프로비엠이 1조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 니켈제른 프로젝트와 헝가리 공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물량 희석 우려로 주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지금은 장기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는 이미 유럽 OEM의 하이니켈 양극재 초도 물량을 출하하기 시작했고요. 고체 전해질 양산 준비도 진행 중이라서 차세대 배터리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캐즘, 즉 수요 둔화 구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동시에 봐야 돼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여전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정책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흐르면 한국 소재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으니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거죠.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월 26일 19만원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죠.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단기 이평선들도 장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63,400원 저점을 찍은 뒤 어제 7만원대 초반까지 반등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시가 74,900원 출발해 고가 89,900원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79,1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일 대비 약 12% 상승한 상태예요. 거래량도 이전보다 확실히 늘어난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왔고 아래꼬리도 어느 정도 달려 있어서 저점 테스트 후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 단기 이평선들이 아직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오늘 급등으로 일부 단기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매물대를 보면 위쪽에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고 특히 84,000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큰 물량이 있습니다. 아래로 가면 63,000원 저점이 단기 지지로 작용했고 오늘 저가 72,800원이
새로운 단기 지지 후보가 됩니다.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 50 근처까지 회복 중이고 MACD는 아직 시그널선 아래에 있지만 히스토그램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 확인 후 반등 시도가 본격화된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8만원대 초반 저항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목 분석해드려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혜택 준비했어요. 단타로 몰리는 이유는 돈이 안 몰리는 잡주를 샀거나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도주 과매도 탈출 매매 전략, 전자책과 신호기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신호가 잡히죠. 떨어지는 종목들 바닥에서 주워서 다음날 아침이나 오후장에 수익 내도록 도와주는 신호기입니다. 떨어졌다고 막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필터링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단독 지표를 쓸 때보다 잦은 내동 매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진짜 반등 자리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100% 무료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전자책 공부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신청 먼저 하세요.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위험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입니다. 캐짐이 길어지면 양극재 출하량과 마진이 동시에 압박을 받아요.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도 단기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제 투자 작전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오늘 고가 89,000원을 돌파한 뒤 안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정이 나와 72,000원에서 75,000원 구간까지 밀릴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목표가로는 1차로 85,000원에서 9만원, 그 이상 돌파하면 10만원대까지 열어둘 수 있어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인 72,800원 아래에서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6만원대 후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반등은 시장 전체의 강한 반등세에 연동된 성격이 크고 아직 중장기 이평선 돌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고 돌파 확인 후 늘리는 식으로 가시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에코프로는 저점을 확인하고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정책과 공급망 이슈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와 거래량에 좌우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직접 체크해 보시고 본인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원칙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